그 상담사라는 그 사람이 법률적인 상담을 다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소송을 통해서 패소하신 분들이 저한테 많이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스러우시고 소송도 고민 중이시고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을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가 정보를 드릴 건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변호사와 땡땡땡 간 검은 커넥션. 정답, 흥신소, 상대 변호사. 뭘까요? 땡땡땡은 과연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 시대에 내가 봤을 때 가장 유튜브에 수혜를 입는 사람도 뭐냐면은 자칭, 타칭, 심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유튜브에 수혜를 입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참 개인적인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타인이 지인이 될 수도 있고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가장 큰 건 뭐예요? 사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참 많이 위안을 얻고 거기서 해결책도 얻고 나아가서 그 유튜브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변호사 상담보다 심리 상담가라는 사람들의 상담료가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진짜 높아.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 시간 공요? 거의? 사실은 심리 전문가라는 게 우리가 무슨 공인된 자격도 아니고 자칭인 거야, 사실은.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고객은 아니었으나 고객의 간접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제 자기가 싫다고 떠났어. 그래서 배우자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거기에 거액을 주고서 조언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되게 고전적이야. 수법이. 2023년에 아직도 이런 방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건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듣고서 약간 피식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헤어진, 예를 들어서 여친이 있으면은 전화를 건대요.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딱 전화를 걸어서 제가 지갑을 주었는데 거기에 우연히 그쪽 연락처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고, 이 지갑 주인이 보니까 누구신데 거기에 무슨 절절하게 편지 같은 게 들어있다. 진짜로. 전 연인이나 배우자가 못 잊는다, 이런 느낌을 제3자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한대요. 그래서 마음이 동하라고. 난 너무 싫을 것 같아, 그걸. 근데 애절할 수 있죠. 근데 왜냐면은 마지막 방법이잖아요. 그런 심리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사업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가벼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넘어가서 외도를 한 배우자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배우자와의 관계.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분들을 상담을 해주는 자칭 외도 심리 상담가라는 사람들의 유튜브가 정말 많잖아요. 그 구독자 수도 되게 많고, 나도 많이 보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단순히 그 유튜브뿐만 아니고 그거 넘어서 이제 상담센터에서 열고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그것들이 성행하는 이유는 결국엔 그 사람들이 가서 위안을 받고 어떤 해결책을 얻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상담이 오면은 상간자 소송을 하시라라고 많이 권해요. 외도심리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왜 권할까요? 그분들이 연결돼 있어서 미션 받아서. 맞아요. 그분들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로펌이나 법무법인하고 좋은 말로는 MOU라는 말로 체결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오면은 상담을 해주면서 소송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하게 강권을 하고, 소송을 안 하면 이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겁을 준 다음에, 근데 이 사람들은 벌써 이분 되게 맹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변호사 찾아가라, 잘한다, 이렇게 해서 변호사한테 보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상담이라는 거를 변호사가 하지 않고 그 상담사라는 그 사람이 법률적인 상담을 다 해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토스를 해주는 거죠. 그럼 변호사 상담실에서는 간단한 내용만 확인을 하고 소송을 진행을 해요. 몇 퍼센트 받을 것 같아요? 한 30%. 30% 받아요. 업계의 관행은 30%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임료의 30%, 성공보수의 30%까지 받아요. 그건 정말 많은 돈이거든요. 그게 다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성행을 하고 있고, 예전에야 안 합리에 했지만 지금은 상담가라는 시장이 더 커져서 그 상담가가 오히려 갑이 돼 있죠. 근데 그거 자체의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이게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런 식의 소송을 통해서 패소하신 분들이 저한테 많이 오세요. 그리고 내 의뢰인 중에서도 내가 분명히 이거 상간소송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데선 된다고 해서 거기서 했다가 패소당해서 변호사님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상담이라는 것이 그 심리 상담가라는 그 사람들이 다 진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변호사인 양 가이드를 제시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상담을 받는 분 입장에서 이미 이 사람하고 신뢰관계가 이미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자기는 상환소송 별로 할 생각 없었는데 무조건 하시라고, 여기 변호사 사무실 가시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계약서 체결하고 자기의 진위와 상관없이 막 진행되는 그런 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런 법률 사무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의뢰인하고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계약서에 이상한 내용들을 써놔요. 이 상환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패소해도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변호사한테. 소송 중에 중간에 이 소송을 임의로 그냥 취하하면 위약금을 변호사 사무실에 몇 천만 원을 내야 된다든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그런 조항들을 써놓는단 말이야. 물론 당연히 모든 소송에 있어서 패소에 대한 책임은 변호사가 지지 않는 게 맞아요. 위임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는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변호사가 상담을 할 때 이런 승소의 가능성이 있고 이런 패소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진행을 하시겠습니까라고 법률적인 아주 구체적인 조언을 하고, 그 선택은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변호사는 책임이 없을 뿐이지,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됩니다, 100% 승소입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나중에 근데 패소해도 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조항을 넣고 있는 거예요. 심리 상담을 하는, 그런 거에 관련된 주제로 하는 유튜버들 자체를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 왜 그거를 법률 분야까지 자기가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법률 상담을 해줘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거쳐서 소송을 하고, 거기에 변호사가 뭐가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편승을 하고, 그런 피해 사례들을 제가 직접 겪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상환소송 패소하는 분들의 최근의 특징이 그렇다. 변호사가 아닌 비전문가들의 소송 전략이나 소송 승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을 섞지 마세요. 아주 위험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